고생코아 안녕하세요. 고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실란가요? 아마 다들 푹 자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알트장은 왔다 갔는가 아니면 이제 어 왔다 갔는가 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왔다 갔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면 그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왔다 갔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많은 알트들은 충분히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메이저 알트 위주로만 보더라도 몇 가지만 봐볼까요? 솔라나를 보더라도 저점 대비 거진 솔라나 꽤 많이 올랐죠. 솔라나가 많이 오른 편이긴 한데 간단하게 빠르게 봐보겠습니다. 솔라나가 여기가 저점이 아닐 겁니다. 아마 저점 대비 2600% 정도를 260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스택스도 봐볼게요. 스택스 뭐 솔라나는 특이한 경우이지 않냐라고 여기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스택스 같은 경우에도 거진 2000%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코인 YGG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지금 선물 차트라 조금 앞에 부분에 저점이 짧긴 한데 얘도 거진 950% 가까이 올랐죠. 실제로는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왜냐면 이 앞에 저점이 아마 실제 저점이 0.1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죠. 선물 상장 이후여서 뭐 세이, 블러, 수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친구들 뭐 수세미불 뭐 얘기했던 애들도 최소 5배 그리고 뭐 최대 15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랐을 거고 얘네들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친구들 모두 그래도 꽤나 덩치가 있는 친구들이죠.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은 상승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장은 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미 이런 메이저들도 충분히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업비트는 사실 상장을 굉장히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최근에서야 상장을 좀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한 온도 파이낸스도 있죠. 온도도 아마 관심 목록에 켜 있는데 네, 얘도 거진 766 저점 대비 766%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펌핑을 준 코인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오르디도 있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머릿속에서 막 계속 떠오르는 건 없는데 꽤나 많은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고 물론 내가 갖고 있지 않거나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이 많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꾸준히 발전하고 수많은 코인들이 생겨날수록 과거와 같이 다 같이 가는 알트장 다 같이 가는 알트장은 조금 앞으로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펌핑은 정말 오지 않은 걸까라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토탈 마켓캡 1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켓캡 1을 보면 21년도 불장의 마켓캡 고점은 3.011T입니다. 그리고 이번 장의 고점은 2.721T이고요. 그럼 대충 몇 퍼센트? 10% 정도 가량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충분히 불장만큼 올려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2021년도의 불장은 사실 엄청난 특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특수성이 있었죠. 일단 코로나에 대한 특수성.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특이한 해였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재정 정책 엄청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반감기 이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삼박자로 딱 맞아떨어지면서 미친 듯이 올렸던 것이죠. 코로나 마켓캡 1 기준, 토탈 마켓캡 1 기준 코로나 저점에서 고점까진 거진 2,7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올렸죠. 그러니까 이 꼬리 기준에서 여기까지 엄청 많이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1600% 가량 올린 셈일 겁니다. 물론 1600% 정도만 되더라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번 엄청 많은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많은 거죠, 사실. 네. 근데 이번 저점에서 고점까지는 아마 300%가 채 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이 삼박자 코로나 유동성 반감기 이슈, 이번 장에는 반감기 이슈밖에 해당이 되지 않았고, 반감기 이슈는 역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남은 물량이 이제 얼마 없거든요. 점점 반감기 이슈는 힘이 잃어가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 불장이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걸 다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ETF 효과와 함께 새롭게 유입된 돈들이 알트코인 쪽으로 흐르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독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마켓캡은 고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사실 전고점, 우리가 생각하는 21년도 불장과 준하는 수준만큼 올라왔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오기는 했고 충분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모든 알트로 가지는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이야기했던 22년 9월에서 12월 꾸준히 강조했던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당연히 잔고는 그 해 기준 22년 FTX나 그 22년 말 기준 한 2.5배 정도는 늘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더 잘했다면 그것보다 더 늘어났겠지만, 제 잔고 기준 당시보다 한 2.5배에서 2.8배 정도가 늘어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상승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1, 2년간의 풀시드 2.5배 수익을 건졌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능력이 여기까지인 것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 특수한 삼박자의 상황까지의 전고점까지 올라온 이 마켓캡만큼이나 상승해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알트장은 왔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75% 이렇게 찍힌 코인들, 얘네들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 현 가격대에서 다시 3-4배를 올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영원히 힘들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이번 3분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반등 회복장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속된 말로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털어먹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털어먹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도 줬고, 다시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긴 저점 횡보를 통한 매집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물량과 가격을 올리기 위해선 물량과 시체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하락을 통해서 근데 대다수 많은 알트코인들이 수많은 시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리플 홀더분들에게는 죄송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리플 보시면 대충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20년, 21년만큼 그에 준하는 유동성을 제공해 줄 만한 매크로 이슈조차 없다는 게 또 한몫 크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미 여기서 풀파워를 내는 재정 정책을 꿈꾸기에는 여러 나라들의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만약에
라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코인판, 크립토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제 기준에서 다시 이야기 또 드리면 업비트 고점 잔고는 마이너스 17% 정도 가량까지 올라왔고 현금은 18.5%인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67K까지 이제 현금 50%까지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그 위로 올려준다면 현금 50%는, 그러니까 코인을 50% 정도는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다 팔지 못해서 후회할 수도 있고요. 팔아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1년의 기간을 걸쳐서 최소 2배에서 20배 그 넘어서까지 올려준 알트코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풀코인을 홀딩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직까지의 생각은 50%의 알트코인은 홀딩을 할 것이다. 알트뿐만 아니라 비트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만약에라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67K까지 다시 올려준다는 솔직히 확신도 없고, 올라갈 때 모양새와 또 각도,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생각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그 상황에 또 생각이 바뀐다면 다시 영상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21년 9월부터 아마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시장이 좋던 나쁘던, 저희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언제나 도망치지 않았고 대부분 순간 여러분과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꾸준히 잔고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비트 그리고 코인 생존기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